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 진짜 흥미로운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회사에서 보너스로 무려 6억 2,600만 원, 달러로는 한 41만 6천 달러쯤 되는 큰 돈을 받는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당연히 엄청 기쁘겠죠? 그런데 정작 이 돈을 받는 직원은 오히려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 한다면?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겉으로는 모두가 축배를 드는 것 같은 이 화려한 합의안 뒤에서 지금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 내부에 어떤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일단 이 압도적인 숫자부터 짚고 넘어가 보죠. 4만 8천 명. 그러니까 최근에 정말 극적으로 취소됐던 삼성전자의 18일 파업 계획에 동참하려던 직원 수입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잖아요. 만약 이게 진짜 현실이 됐다면 창사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던 사상 초유의 공장 올스톱 사태가 벌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파국으로 치닫기 바로 직전에 노사가 극적으로 손을 잡았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시나요? 무려 8.5%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단숨에 8.5%나 껑충 뛰면서 사상 최고치를 딱 찍어버렸거든요. 주식시장이 그동안 이 파업 리스크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었는지, 또 이게 해결된 걸 얼마나 엄청난 호재로 받아들였는지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죠. 사실 이번 타결이 정말 중요했던 건 이게 그냥 한 회사의 집안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려 4분의 1입니다. 파업이 진짜 터졌다면 한국 경제 전체가 멈칫하는 건 기본이고 전 세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완전히 엉켜버리는 엄청난 나비 효과가 생겼을 거예요. 말 그대로 국가적인, 아니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아슬아슬하게 피한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파업 위기와 극적 타결 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숨막히는 타임라인을 빠르게 한번 따라가 볼게요. 겉보기엔 사측도 대규모 파업을 막았고 노조도 역대급 보너스를 따낸 완벽한 윈윈처럼 보입니다. 처음엔 18일간의 꽤 살벌한 파업 위협이 있었죠. 그러다 정부가 중간에서 중재안을 냈고 양측이 드라마틱하게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조합원 찬반 투표가 이어졌는데요. 노조 위원장조차 이건 뭐 무난하게 통과될 거다라고 예상했을 정도로 전체적인 그림은 아주 단단해 보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트, 이 엄청난 6억 원짜리 보너스가 대체 어떻게 나눠지는지 볼까요? 역대급으로 꼽히는 이 거대한 보상 패키지. 구조가 조금 복잡하지만 제가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딱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정기 보너스예요. 모든 반도체 직원이 자기 연봉의 50%를 현금으로 딱 꽂아봤습니다. 깔끔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두 번째, 특별 보너스입니다. 삼성이 회사 영업이익의 10.5%를 떼어내서 주식으로 주기로 한 건데요. 원래 노조는 15%를 불렀지만 중간인 10.5%에서 타협을 본 거죠. JP모건 분석에 따르면 이게 2026년쯤 되면 영업이익의 무려 12% 수준까지 불어날 거라고 하네요. 근데요, 다가올 갈등의 근본적인 씨앗이 바로 이 분배 비율에 숨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어마어마한 영업이익 10.5%의 재원, 이게 어떻게 나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40%는 반도체 부문 전체 직원들이 사이좋게 나눠 갔습니다. 그런데 남은 절반 이상, 즉 60%의 막대한 돈표는 오로지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 직원들에게만 딱 묶여 있어요. 한 부서의 완전한 독점인 거죠. 자, 그럼 이 분배 공식이 실제 통장에는 어떻게 찍힐까요? 이게 진짜 놀랍습니다. 기본급이 한 8천만 원 정도 되는 메모리 사업부 직원을 예로 들어보면요. 올해 총 보너스로 약 6억 2,600만 원, 달러로는 41만 6천 달러 정도를 거머쥐게 되는 겁니다. 평범한 직장인 기준으로는 솔직히 입이 떡 벌어지는 액수잖아요. AI 시대가 열리면서 메모리 칩 수요가 말 그대로 대폭발을 한 덕분입니다. 그럼 세 번째, 이걸 라이벌인 SK하이닉스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사실 삼성 직원들이 그동안 불만이 좀 컸어요. AI 시장을 꽉 잡고 있는 하이닉스 동료들이랑 보너스 차이가 난다는 거였죠. 이걸 객관적인 데이터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삼성이 6억 2,600만 원을 받을 때 SK하이닉스는 조건 충족 시 무려 7억 원 이상을 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삼성은 대부분 주식으로 그것도 10년 조건이라는 까다로운 꼬리표가 붙어서 나오는데요. 반면에 하이닉스는 현금으로 받을지 주식으로 받을지 직원이 자유롭게 고를 수 있습니다. 복잡한 장기 목표 달성 조건?
그런 것도 없어요. 객관적으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하이닉스 쪽 조건이 훨씬 더 매력적인 딜인 셈이죠. 네 번째 파트, 그렇다면 경영진은 왜 이런 복잡한 재무적 방어 전략을 짰을까요? 여기서 시각을 한번 살짝 뒤집어 보겠습니다. 삼성 경영진은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하고 깐깐한 발식으로 보상을 줬을까요? 이게 알고 보면 진짜 치밀한 재무적 방어막입니다. NH투자증권 류영호 연구원의 분석을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현금이 아니라 주식으로, 그것도 장기 목표에 묶어서 준다? 이러면 회사 금고에서 당장 막대한 현금이 와르르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시장에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줘서 주가 방어에도 아주 좋고요. 회사의 재무제표를 지켜야 하는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건 그야말로 완벽한 수비 성공인 거죠. 특히 눈여겨볼 건 이 10년 마일스톤 조건이에요. 반도체 산업이 원래 좋을 때는 엄청 좋다가 안 좋을 때는 바닥을 치는 사이클이 있잖아요. 삼성은 바로 이 목표치 달성 조건을 걸어둠으로써 언젠가 업황이 꺾였을 때 인건비 폭탄을 맞지 않도록 든든한 안전장치를 쳐둔 겁니다. 진짜 영리한 묘수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딜레마가 하나 생깁니다. 삼성 반도체 인사팀 출신인 박준영 분석가의 말을 빌리자면 회사가 돈 아끼는 전투에서는 이겼을지 몰라도 진짜 중요한 인재쟁탈전이라는 전쟁에서는 질 수 있다는 거예요. 1인당 떨어지는 보상 규모 자체가 경쟁사보다 짜기 때문에 최고급 엔지니어들이 짐을 싸서 회사를 떠나버릴 리스크가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다섯 번째 파트, 내부 분열과 인재 유출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제 이 합의안의 가장 어두운 이면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AI 붐이 가져온 이 엄청난 돈잔치가 아이러니하게도 최고의 직장이라 불리는 삼성 내부를 쩍쩍 갈라놓고 있어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은 갈등으로 끓고 있죠. AI 붐의 최대 수혜자인 메모리 사업부는 억대 보너스가 터지면서 분위기 최고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삼성을 지탱하는 또 다른 핵심 기둥인 파운드리나 시스템 LSI 부문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보상이 너무 적으니까 엄청난 박탈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같은 식구인데도 부서에 따라 온도 차이가 말도 못하게 극명한 겁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 파운드리 엔지니어가 익명으로 남긴 말인데요. 메모리 쪽만 신났지 나머지 팀들은 불만이 꽉 차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냥 투덜거리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회사를 뜨려고 조용히 이직 준비를 시작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인재 한 명 한 명이 곧 회사의 경쟁력인 이 반도체판에서 내부의 우수 인력들이 조용히 이탈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이건 삼성에게 정말 뼈아픈 시그널입니다. 자, 이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볼 묵직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피 튀기는 글로벌 AI 경쟁터 한가운데서 삼성은 과연 이 차갑고 냉혹한 내부의 균열을 어떻게 꿰매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비용을 방어하는 데는 멋지게 성공했지만 정작 미래를 책임질 핵심 인재들의 마음을 돌려놓지 못한다면 과연 이 승리가 언제까지 유효할 수 있을까요? 이 거대한 질문에 삼성이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 어쩌면 그게 앞으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지도 모르겠습니다.